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발도 하고 염색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10년 젊어 보인다는데 10년 젊어 보이면은 제가 40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조영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인물평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준의 동의보감 드라마에서 인물평을 했는데 결코 시청률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오늘은 그 대조영에 관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막 그냥 전향하겠습니다. 그냥 전향 아시죠? 대조영의 역할을 하신 분이 그 최수종 선생님이죠. 아마 제보다 한 2살 정도 많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인이 하이라 선생님이시죠. 어쨌든 정말 그 연기를 잘 하시죠. 하여튼 인물도 잘 생겼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볼 때 발해를 결국 이제 건국하신 분이 대조영인데, 그러니까 대시성을 가진 이름은 조영이죠, 그죠. 세상을 넓게 비춘다 했던 그 왕의 개념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죠.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께서 그 당시에 대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대조영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전쟁 중에 그때 이제 당나라지 않습니까? 당나라 하니까 당나라 군대가 생각이 나는데 당나라 이세민이 이제 왕이었지 않습니까? 저거는 황제라는데 어쨌든 이제 이시민이가 쳐들어왔을 때 공격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는 조짐을 봤는데 그 별똥이 빛이 너무 화려하고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왕의 기운을 타고난 이제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다 이제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죠.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조영이죠. 대조영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그 전쟁 중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발해를 건국하는 제왕이 되시죠. 그 참 역경은 정말 험로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원래 죽을 운명이 있었는데 제왕적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 역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여차저차 여러 사연을 뭐 겪으면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인으로 이제 있다가 그 당시 이제 대망리지 하면은 지금으로는 비교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보면 권력은 왕보다 위에 있는 장군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세습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대망리지 연개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개소문하고 사실은 그 안시성의 양만춘 대장군하고는 사실 친구입니다. 아주 막역한 친구죠. 그래서 이제 그 연개소문이 이제 양만춘 대장군을 만나서 얘기하죠. 죽여야 된다 하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렇다. 우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못 죽이죠. 안 죽이고 집안에 이제 하인으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하인으로 키우다가 자기 이제 그 신분이 너무 그거 하니까 일단 이제 무술대회, 금술대회에 출전하려고 양만춘 장군을 이제 찾아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일명 사인이죠. 그래서 받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금술대회에 참석도 못하고 이제 광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영계 손문을 죽이려고 하는 첩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결국은 영계 소문을 구하게 되는 그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인데 아주 멋진 드라마죠. 그래서 이제 영계 소문이 이제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때 이제 대종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부각이 되지만은 너무도 어려운 역경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 당시는 이제 문신하고 무신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 권력은 무신이 이제 영기소문한테 대망리지니까 여기 다 있었지만
그 문신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저 당나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망치게 했죠. 결국 양만춘 장군을 암살을 하고 참 그 드라마 보면은 지독한 놈들입니다. 하여튼 그 명리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조금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쓸 때 사주를 본다지 않습니까? 사주 보면은 이 사람은 비서로 적합하다, 이 사람은 격리로 적합하다, 이 사람은 뭘로 적합하다, 장군으로 적합하다, 뭐 등등.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아주 유익하겠다 라든지, 저는 주로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부정적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대조영이 나중에 이제 이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나라한테 복속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신라가, 제가 경남 밀양 출신인데 참 영남 쪽에 신라 쪽 아닙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숭고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잘났다고 뭐 어디 출신이네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명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경제도 알아야 되고 관상도 공부해야 되고 수상은 안 봐도 됩니다만 성명학도 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 비춰진 인물들이 과연 일간으로 보면 뭘까? 대조영 같은 경우에는 뭘까? 경금일까? 무토일까? 간목일까? 저는 대충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상이라든지 행동, 습성, 특성을 보면 우리가 명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역사 속에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이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이제 헤쳐나오게 되죠. 온갖 파란만장한 그 어려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만인이 추대하는, 본인이 나선 게 아니고 만인이 백성이 추대하는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나서도 이제 상당히 그 이후에 발해 역사가 220년, 6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300년을 못 넘겼는데 거기에는 그 화산 폭발이 원인이었다, 또는 아니면 뭐 다른 빙하기가 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추위가 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백두산 지진하고도 또 관계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역경을 이겨낸 대조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라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이 드라마 속의 이 위기는 뭐 2회당 한 번 정도는 위기에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정도로 위기가 많았죠. 그런데 제가 이래 대중 드라마에서 이제 대조영을 한번 새롭게 조명을 해보면 이게 이제 책사가 될 사람이 있고 자기가 리더가 될 사람이 있는데 대조영은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머리도 되는 데다가 용맹하죠. 용맹하고 위험한 일은 자기가 손수 났습니다. 먼저 뒤에 숨지 않습니다. 절대 앞에서 나서서 본인이 행동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뒤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굴복이 아니고 무릎을 다 꿇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로 형님으로 모시겠다, 뭐로 모시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본인은 자기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준 드라마에서 허준 선생님, 유이태 선생님이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뭐 모든 명예라든지 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직, 뭐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오는 오듯이 이 위인들은,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같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드라마 속에서는 사랑이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조영이 가장 처음 사랑한 여인이 초린이라는 여인이죠. 그란족 부족장의 가한의 딸이었죠. 딸이었는데 정말 이제 둘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그란 부족과 고구려라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삼각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금모잠이란 무술 서성이 있었습니다. 서성이 결국은 고구려 부흥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당시 신라에 있던 그 이제 왕족 멍청이 한 놈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이 멍청이가 어떤 짓을 했느냐면은 이제 원래 평양성이 아니고 다른 성에서 이제 좀 큰 성으로 옮겨가는 그 기밀을 다 누설을 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당나라에서 그란족하고 당나라하고 이렇게 협잡을 해가지고 도저히 대조영을 잡을 수 없으니까 대조영만 죽이면 모든 것이 쉽게 흘러간다 해서 신라를 꼬신 거죠. 그러니까 신라의 참 신라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신라가 이제 이게 그 왕으로 세워난 이 멍청이, 이 멍청이를 통해서 결국은 정보를 이제 누설하게 되는 거죠. 이 이제 대조영이 언제 이동한다. 그래서 정보를 다 주가지고 그 장수들하고 전부 몰살 다 당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몰살을 당하고 대조영도 그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수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도연 계리처럼 세 명의 이제 그 형제가 있는데 걸사비유가 두 번째, 흑수돌 그러니까 수돌이가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대조영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연 계리를 맺은 식으로 해갖고 막걸리에다가 이제 그 뭡니까 피를 타고 손을 이렇게 칼로 이제 그래서 같이 마셨죠. 그래서 도연 계리 하듯이 이렇게 이제 계리를 해서 의형제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걸사비유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제 초리라는 아저씨를 데리러 갔는데 거기서 붙잡혀 버렸어요. 그게 못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돌이가 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조영이 화살 맞죠, 칼 맞았죠, 뭐 완전히 하반신 불구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 상태에서 수돌이가 이제 적들이 쫓아오니까 이 나뭇잎으로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나중에 그 싣고 갑니다. 싣고 가서 하반신 몬스는 그 상태로 해서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거기 대조영의 아버지한테 이제 찾아가게 돼서 거기서 결국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을 했냐면 처음에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아주 의욕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구려 마지막 왕의 조카 딸이 있습니다. 아주 예뻐장하게 생기셨죠. 그 성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분이 지극정성 이제 보살피죠. 결국은 이제 초리는 아가씨는 이제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주님이죠. 공주님이 이제 돌보시게 됐는데 결국 그 당시도 이제 완전히 이제 하반신을 못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조영 입장에서는 이제 뭐 모든 게 끝났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활을 했냐면 고구려 마지막 태왕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태왕이 혈서를 씁니다. 천에다가 혈서를 써서 딱 각함에 넣어서 대조영한테 보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딱 그걸 보고 피가 이제 용솟음 치죠.
그래서 대조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맹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죠. 막 기면서 나중에는 무술을 원래 실력까지 이제 도달하게끔 해서 이제 결국 고구려 부활에 이제 불씨를 당겼죠. 결국은 나중에는 고구려라는 명칭이 이제 사용이 안 되고 발해란 것으로 해서 이제 대동성국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초린이란 그란족 가한의 부족장 딸이 이제 낳은 아들이 있죠. 아들이 있고 그 나중에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된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통한의 인물들 왕들 보면은 백제는 의자왕이지 않습니까? 의자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보면 신라 마지막 경순 왕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사실 글쎄요 왕이 무능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기원이란 이 작자가 있어요. 문신 출신인데 이놈이 아주 사악합니다. 예, 이게 이제 국가 뭐 국민을 생각하는 것,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지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고구려가 무너지게 됐고, 이게 고구려가 무너지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당나라에 또 가서 소위 비리부터가 이게 고구려가 이제 부흥을 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앞잡이가 되는 거죠. 아주 사악한 그 부기원 뭐 이름도 떠올리기 싫습니다만 하여튼 이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 이제 뭐 드라마를 그렇게 꾸미지 않으면 또 재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라는 크나큰 역사의 죄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모든 것은 역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드라마 속에서 제가 본 신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 그 다음 신라의 경순왕, 고구려의 마지막 왕은 잘못했다기보다는 결국은 신하를 잘못 둔 거죠. 부귀원이란 놈을 뒀으니까. 그거는 마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그 당위성은 있지만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 이제 자연의 이치는 돌고 돈다. 우리 이제 명리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주팔자가 그러하듯이 이제 돌고 도는 것인데,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꽃, 그게 이제 또 더 아름답고 멋진 꽃이 아닐까, 그분이 대조영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드라마 제가 평론이라기보다는 소감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